아항! 호랑이의 해, 이민년이 밝았죠? 국내 스포츠계에도 힘차게 새해를 시작했는데요. 호랑이의 해라고 하니까 호랑이와 관련된 선수들이 연초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 기자는 어떤 선수가 떠오르시나요? 네, 올해 베이징 올림픽부터 항저우 아시안게임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까지 빅 이벤트가 정말 많은데 저는 월드컵에 나설 축구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호랑이를 상징으로 하는 축구 대표팀에서 마찬가지로 호랑이가 상징인 프로팀에서 뛰는 선수요. 네, 호랑이가 연달아 나오는 선수인데요. 누군지 아주 궁금해집니다. 그럼 올해 스포츠의 첫 손님 빨리 만나러 가볼까요? 응!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구대표팀 공격수이자 울산 현대 호랑이 공격수 이동준 선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현대 이동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손님인데 혹시 새해 소원은 어떻게 좀 비셨나요? 우선 작년에 제가 좀 중요한 시기에 부상을 당했었는데 부상을 안 당하게 해달라고 좀 빌었던 것 같고요. 또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팬들과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좀 빌었던 것 같아요. 이동준 선수 참 대단했습니다. 2019년 K리그2 MVP 베스트 11 활약에 이어서 지난해에도 K리그1 베스트 11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돌아보면 어땠나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처음으로 팀을 이적하게 되었고 이 팀에 이적을 하면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팬들에게 이쁨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팀 동료들이 너무 잘 도와줬고 또 감독님께서도 많은 믿음을 주셔서 작년에 좋은 시즌을 보냈던 것 같은데 그런 적응 기간이 많이 필요 없이 좀 주변에서 잘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올해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K리그에서 11골을 넣어서 득점 6위에 올랐습니다. 토종 공격수로만 따지면은 득점왕을 차지한 주민규 선수에서 2위에 해당되는 건데 이 정도면 개인 기록도 좀 만족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놓친 찬스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찬스들 더 많이 넣었다면 저희 팀이 작년에 더 좋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책임감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했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움에 많이 남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좀 더 올해는 더 보완을 해서 그런 부분을 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다가 아니죠. 라운드 베스트 11에 8번 뽑혀서 공동 1위 그리고 30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 가운데 평점 7.2점으로 공동 1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 꾸준하게 잘한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지난 기록들을 보니까 좀 잘한다 싶으신가요? 그렇게 보니까 제가 그래도 한 시즌 좀 곧잘 치렀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좀 그래도 기복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서 또 기복이 많이 없이 좀 좋은 경기들을 많이 치렀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혹시 개인상 중에 이건 받고 싶었는데 좀 안 됐다, 좀 아쉽다, 이제 와서는 얘기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저에게는 정말 베스트 11이라는 상도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좀 그래도 저희 팀이 꼭 우승을 해가지고 다른 상황보다도 우승을 해가지고 그냥 감독님께서도 그렇고 좀 더 좋은 위치를 올라가셨으면 했는데 우승을 못한 게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욕심이 없었던 것 같고 우승 그거 하나? 네, 그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올 초에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게 1대3 트레이드였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선수 3명 몫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적을 하게 됐을 때 좀 솔직히 부담간 건 사실이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3명에 조금 현금까지 보태서 그렇죠. 이렇게 이적을 했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좀 많이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울산에서 사랑받는 선수들이랑 이렇게 트레이드가 돼가지고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하면 당연한 질타를 받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팀에 정말 진심으로 열정을 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너무 잘 나와서 좀 행복한 시즌을 보냈던 것 같아요. 소속팀 울산현대가 새해 첫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3년 연속 준우승 이 한을 좀 풀어야 되는데 느낌이 좀 괜찮으신가요? 우선 정말 선수들도 그렇고 다 가벼운 마음으로 왔던 것 같아요. 정말 다들 눈빛에서 우승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올해는 꼭 팬들과 함께
우승을 해서 그 높은 위치에서 한번 그 영광을 한번 누려보고 싶네요. 새해 첫 훈련 때는 준우승한 홍명보 감독께서 혹시 어떤 얘기를 좀 선수들한테 강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독님께서는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끝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작년에도 솔직히 마지막 경기에 이기더라도 저희가 우승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감독님께서는 유종의 의미를 거둬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고 또 올해도 끝 마무리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워낙 감독님 뜻과 같기 때문에 우승을 다 같이 바라보고 팀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홍명보 감독님에게는 좀 아쉽지만 대표팀이 올해 이제 소집이 됐습니다. 올해 처음 소집인데 어떤 각오로 임하시는 건가요? 대표팀이란 자리가 항상 영광스러운 자리고 책임감이 많이 들어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설렘 반 이제 걱정 반이긴 한데 설레는 감정이 좀 더 큰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워낙 대표팀에서 중심인 선수가 아니다 보니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갖고 또 대표팀에서의 기회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대표팀은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4승 2무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월드컵 본선 진출할 것 같은데 여기서 관건은 23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겠죠? 정해진 명단이 있으니까 또 그 안에 들기 위해서 저희가 장점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정말 제 장점을 많이 어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대표팀 최종 명단에 든다고 하면 팀의 승리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생각을 잘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23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선수는 항상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해서요. 꼭 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지션 경쟁자라고 하면 누구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은데 뭐 일단 황희찬 선수도 있을 거고 나상호 선수도 있을 거고 송민규 선수도 있을 거고 엄원상 선수도 있을 거고 윙 쪽에 자원들이 너무 좋은 선수들 많아서 제가 말 못한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 많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경쟁이라고 하면 사실 매번 잘해왔던 선수가 이동준 선수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다녀왔고 올해 24세 이하 도쿄올림픽도 출전했고요. 또 작년부터는 국가대표팀에도 계속 뽑혀오고 있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좀 굉장히 잘 밟아왔는데 이렇게 잘 성장해온 비결 자신이 보기엔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쟁인 것 같아요. 경쟁이 없으면 성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산에 있을 때도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울산에서도 또 팀의 내부적인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곳을 가든 경쟁이 선수를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국가대표에 꾸준히 선발되고 있습니다. A매치 2경기 출전을 했고요. 이전 각급 대표팀과 비교해서 보면 수준도 다르고 또 출전 기회도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연령별 대표와는 다르게 이제 모든 연령이 포함되는 A 대표는 정말 경쟁이 치열하다고 느꼈고요. 제가 정말 한 경기 한 경기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그게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2경기를 뛰었는데 그 2경기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정말 더 많은 경기를 뛰고 싶어서 제가 더 좀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거잖아요. 예전엔 뭐 청소년 대표팀에는 무조건 뽑혔고 거의 매번 경기를 뛰었는데 국가대표팀에 오니까 뽑히는 경우도 좀 적고 벤치 앉는 시간도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죠. 소속팀하고 달리. 이런 환경에 좀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느끼는 바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느끼는 게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그 자리라도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그렇지만 뛰고 싶은 욕심은 강하게 있고 그래서 제가 더 노력하고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당연히 잘하는 선수가 나가는 게 맞기 때문에 잘하는 선수가 뛰고 있고 제가 그 선수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못 뛴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노력과 발전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지 또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땡땡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태극마크는 나에게 땡땡이다. 꿈이다. 네. 저에게 진짜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꿈이고 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제가 축구를 시작하게 됐고 꿈을 키웠기 때문에 항상 꿈인 것 같아요. 태극마크 하니까 지난해 여름에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던 도쿄올림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 몇 면이 정말 알차가지고 역대 최강 멤버다 그래갖고 금메달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았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쉽게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아쉬움 굉장할 것 같아요. 어땠나요? 당시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아쉽더라고요. 저희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도 많이 모였고 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 좌절을 하게 되니까 정말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전 경기들도 잘 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게 되니까 3년 정도를 준비를 했을 거예요, 저희가. 한순간에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정말 허탈하고 허무하더라고요. 팀에 돌아와서도 좀 동기부여적인 부분도 좀 사라지게 되고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8강에서 멕시코한테 3대 6으로 졌잖아요. 그렇죠. 정말. 네. 초반에 그래도 따라가긴 했는데 6골 내주고 져서 정말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선수단 분위기는 좀 그때 어땠나요?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다들. 네. 뭐 경기력이 안 좋았던 선수든 경기를 안 뛰었던 선수든 뭐 경기력이 좋았던 선수든 다 하나같이 힘들어 했고 다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많이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좀 많이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고 감독님께 죄송한 마음이 좀 크더라고요. 감독님께서 정말 어떻게 준비했다는 것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비난과 모든 책임을 감독님께 지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는데 그래도 그 부분이 지금 지나서는 저에게 정말 좋은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부분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또 성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축구하면서 6골 실점 당한 경기 있었나요? 진짜 극히 드물죠. 네. 진짜 극히 드물어서 모든 선수들이 좀 당황을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골을 먹고 하니까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이런 대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했던 것 같고 지금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또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네.